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염병에 대한 상시적 공포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 영역에서 다수 시민과 밀접 접촉하는 평택시 공무원 등에게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제7호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명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양혜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직원을 대상으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다양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제6조의 후생복지사업에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추가하여 직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소속감과 애사심이 고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5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는데, 이 평택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민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워낙 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뭐 관련된 뭐 후생 복지에 관한 거는 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건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잠깐 저 개정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단절 및 장기간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침 이후 시민들은 전염병에 대한 상시적 공포감을 안고 있으며 여전히 전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렇게 좀 개정 이유가 좀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또 뭐 공적 영역에서 다수 시민과 뭐 밀접한 접촉을 하는 뭐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적 영역 속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직윤리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면 이제 공무원분들은 좀 공정성도 중요시하고 청렴성도 중요하고 책임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고 이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기본 원칙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특히 공익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평택시 공무원분들 시민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번 이 개정안을 보면 이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대상포진 뭐 요 관련돼 가지고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좀 개정을 해 가지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요 관련돼 가지고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2026년도) 뭐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추계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방접종 독감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8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2020. 현재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은 전체적으로 접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저기 인플루엔자는 예, 접종은 안 하고 있고요. 대상포진은 어떻습니까? 대상포진은 접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 발의해서 2023년 8월 3일 날 제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충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재원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한테 혜택을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특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름대로 공무원분들한테 후생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가지고 해주면은 뭐 당연히 이 많은 거를 좀 후생복지에 담아 가지고 해드리면은 뭐 그것도 공감하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공익 우선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전체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게 공무원분들인데 일단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세금으로서 공무원들을 다 맡겠다라는 이런 거를 하면 과연 시민들이 눈높이가 맞을까? 특히 대상포진이든 이 독감이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좀 드리는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돼서. 뭐 현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대상포진은 접종하지 않지만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은 사실 이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요번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조례 개정하는 거는 이제 뭐 50세 이상, 그러니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플루엔자 및 이제 대상포진을 예방 접종하는 거로서 이제 현재 이제 평택시에서 일부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연령을 이제 50세 이상으로 좀 바꾸는 것이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그 직원들의 이제 후생복지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파악의 제 의미가 네. 예를 들어 후생복지를 당연히 많은 후생복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보는데 이 인플루엔자 독감을 전체 직원에다 다 접종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고 대상포진을 50대 이상으로 해서 50대 이상이라고 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특별하게 50세 이상한테만 맞춰야 될 의미가 없죠. 시민한테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제가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65세 기초생활수급자에 특정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지원 대상이. 이런데 직원분들은 독감을 다 맞아야 되고
대상 포진도 50대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이런 개정을 하는 게 이거는 시민의 눈높이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후생복지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직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 충분히 해드려도 되죠. 근데 이 관련돼서는 조금 시민들한테는 특정해 가지고 거기에만 특정해 가지고 핀셋처럼 여기만 지원해 주는데 시민의 세금 갖고 이거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요. 다 한다는 게 이게 맞냐? 저는 안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국장님이 그걸 고민을 좀 해주시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저도 당연히 뭐 여러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힘들고 여러 가지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그 의미를 담는 거는 저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련 부서장님도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혼자 말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여러 의원님들이 또 발의도 하시고 다른데로 뭐 이 뭐 본회의든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면은 뭐 그거에 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이거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있으시니까 뭐 저는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예, 질의. 네, 이기영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우려하는 말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평택시 지금 그 공무원 수가 현재 한 350명 정도 되죠? 정원은 2,369명인데요. 현원은 2,289명, 8명, 예, 89명. 아직 조금은 예, 여유가 있네요. 자, 그런데 1인당 지금 시민 응대하는 인원수가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인당.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그 공무원들 계열을 보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인플루엔자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피로도가 높아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본인의 업무에 어떤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플루엔자나 대상포진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안도 본 의원이 발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소속공무원 병가 신청서를 보면 2018년도에서 2023년도 보면 병가 신청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인구수가 평택이 많이 인구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구 유입이 되면서 밀접촉자로 만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데 제가 읍면동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가서 보시면 4시에 퇴근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어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도 독감에 걸려봤지만 독감에 걸리면 우선 출근을 못하게 돼요. 4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한 3, 4명씩 됩니다. 많은 데들은. 그러면 남은 자녀 업무를 봐야 되는 직원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3일 정도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에게 굉장히 그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방적인 차원에서 민원 업무를 보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우리가 대민 업무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원 업무를 보고 계시는 대면 업무를 보는 그 직군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그 기다림, 그 다음에 어떤 민원 서비스에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 민원들을 많이 넣으세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그 직군에 있는 친구들은 스트레스로 또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니까 대민 업무에 대한 어떤 질적인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게 저희 또 의회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의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 지금 2018년도에는 총 병가 수가 3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때 제일 많이 늘은 게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3일 정도 병가를 낸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해나 뭐 이런 걸로 병가를 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1인당 만나야 될 대민 업무도 커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50세 이전이면 이거는 한 번 맞으면 평생에 한 번 맞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이 줄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추계된 거는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1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비용 추계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주셔서 2026년도에는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됐고요. 맞죠? 그리고 2030년 가면은 한 1,9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추계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민원의 아니면 행정의 서비스 질적 차원으로도 그렇고 그 본인의 그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만족도, 그다음에 그 업무의 충성도가 이 뒤에는 굉장히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충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 뭐 굉장히 좋은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이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 이렇게 접종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이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전국 지자체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한 24군데가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내 현황을 경기도 내.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 대상 포진도 이제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 그 6조에 보면 이제 이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쭉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예방 접종하고 이거를 추가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를 시행할 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개정이 되면 이제 바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그 추경 때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어렵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예.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처음 제가 그냥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상 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 이상으로 이제 한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재 우리 시의 그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독감 예방 접종 맞고 이런 접종률 같은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죠? 개인적인 사항이라 좀 그렇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에도 없을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지금 대민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에 좀 부서만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대민 업무, 그러니까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대민 업무 부서만 좀 먼저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좀 아니면 뭐 나이를 뭐 지금 독감 예방 접종 젊은 친구들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이를 뭐 이것도 5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한번 시행하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또 안 맞는 인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상포진도 이거 작년에 뭐 저희 맞으라고 뭐 대상포진 예방 접종 맞으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던 것 같은데 안 맞았어요. 저희도 안 맞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예,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민 업무를 직접 하는 그런 부서에 좀 먼저 시행하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법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네. 예,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대상포진 그 추계 보니까 이제 추계 이것도 이제 1년에 한 150명 정도씩 그 50세가 되는 분들 그렇죠? 한 150명 정도 추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그래도 그나마 좀 적게 들어가니까. 예.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또 대상포진도 또 연령도 확대할 수도 있을 그런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할 단계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저도 보여지긴 하는데요. 대민 업무니 뭐니 다 떠나서 우리는 다 누구나 대하고 살아요. 공무원 대하는 건 공무원만 대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영업자, 회사 다니는 사람 다 사람을 만나고 있지 공무원분들만 대민을 한다. 나는 이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기영 의원님도 아까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볼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대상포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폐렴 백신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도 65세만 무료로 하고 있죠. 이게 감기가 심해진 폐렴이 되기 때문에 이 폐렴 백신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지금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인플루엔자 감기 백신도 좋지만 이 폐렴에 대한 백신을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폐렴은 한 번 맞으면 대장포진처럼 안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감기에 대한 거는 해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해마다 맞아야 되고 또 개인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이 폐렴도 저 같은 경우는 감기 백신을 잘 안 맞아요. 어쨌든 이 외부에서 침입한다는 자체를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글쎄 저는 뭐 이 부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 전체는 다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볼 때는 폐렴 백신 같은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저는 좀 제안해 봅니다. 이거를 사실 폐렴으로만 바꾸면 우리 김명수 의원이 폐렴으로만 이거를 바꿔도 조금은 폐렴 쪽으로 갔다가 더 우리가 좀 지방 재정도 좋아지고 그러면 또 다 해주면 좋죠. 아까 성남시는 보니까 14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보시면 성남이 제일 먼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걸 전체를 해준다는 생각도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은 생각해 보질 여지는 있다. 왜? 우리는 다 노출돼 있지 공무원분들만 노출돼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추가적인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저희가 평택시가 재원이 허락하고 충분한 재원 확보가 돼서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그 재원 마련이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요거를 시행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아마 저일 거예요. 사업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좀 특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만 먼저 우선 맡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민 업무를 보든 시민에서 어디에 특정한 지역에서 일하든 다 아까 김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저희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이런 뭐 노출도 돼 있고 매년 또 인플루엔자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감기도 많아지고 그러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만약에 맞을 생각으로 있으면 자비로 충분히 맞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50세 이상의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대부분 50세면은 다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로 맞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냐. 시민들은 65세 기초생활수급자를 특정해서 맞으라고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실현을 하던 예를 들어서 뭐 이 취지를 봤을 때는 동감하지만은 요거를 깊게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것만 좁게 해석을 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적 업무를 하는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에 있는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살펴보니 기준 단가가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 공무원 중 50대 이상 대상이 965명인데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대상포진을 맞았을 때는 뭐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27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5세가 넘어서 이제는 무료로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한번 맞았는데 이게 단가가 13만 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이거를 계상을 했는지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그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와 이 예방접종에 대한 협약을 좀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15만 원으로 단가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병원들이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그래서 13만 원으로 좀 낮추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직원들이 그 혜택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맞춘 겁니다. 이게 단가 차이가 있고 그 약효 효력도 차이가 있다라고 병원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대상포진을 맞으면 뭐 생애 한 번만 맞으면 다시는 안 걸린다고 하는데 몇 번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단가도 13만 원이라는 이 돈은 어떻게 계상이 됐고 이게 과연 약효 효력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가격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가 13만 원대 맞추어서 준 그 백신인 경우에는 한 10년 후에 다시 또 접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우리가 재원만 형편이 되고 하면 모든 시민 대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대상으로 해주면 저희도 좋겠지만 진짜 그 시민들의 생각하는 형평성이라든가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우려가 시의 재정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2,369명, 우리 평택 시민 64만을 응대할 때 1인당 250명을 응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 대상포진은 그렇다서 치더라도 이 독감은 올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엄청 그 공무원들은 물론이지만 시민들도 이게 그 독감 많이 걸렸고 여기 우리 의원 중에서도 김혜영 의원이나 저 같은 그래서 2월 달에 되게 이제 막 2달 동안 고생한 적이 있고 이게 폐렴으로도 전환될 수도 있는 직전에 저도 진짜 힘들게 이게 좀 치유가 됐는데 이런 방향 상황에서는 시민들 대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민원대 응대를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형평성에 맞으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 예,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